네, 지금 이 시간에는 검색 엔진 최적화, 즉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EO는 온라인 마케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 마케팅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어렵고 방대하고 난이도가 있는 영역이에요. 여기서 그런 것들을 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건데,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해볼게요. 어떤 키워드를 해볼까요? 항공권 싸게 사는 법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항공권 싸게 사는 법 검색했을 때 네이버 항공권 베타 서비스 지금 나오고 있는 이걸 볼까요? 네이버가 운영하는 항공권 서비스예요. 자, 이 내용이 나오고, 파워링크 비즈 사이트가 없네요. 파워링크만 10개 나오네요. 자, 네이버 항공권이 나오면서 자리를 차지하니까 광고를 너무 많이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가 나왔어요. 카페가 나왔고요. 뉴스 언론 보도가 나왔네요. 지식인이 나왔고요. 포스트가 나왔습니다. 광고가 너무 많아서 뺀 줄 알았는데 밑으로 뺐네요. 없앤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놨네요. 그리고 웹문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이 나왔습니다. 검색 결과 더보기에서 동영상과 지식백과 매거진, 이미지 등을 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그만큼 덜 찾거나 혹은 네이버가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재밌는 점은 네이버 쇼핑이 원피스에서는 가장 처음에 떴는데 항공권에서는 맨 마지막에 떴다는 점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 그러나 지금 SEO 시간이니까 제가 왜 항공권 싸게 사는 법을 클릭해서 쭉 훑어내렸냐 하면요, 진정한 SEO라는 것은 여러분이 항공권을 싸게 파는 여행사예요. 여행사인데 그러면 실제 고객들은 항공권 싸게 사는 법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들어오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파워링크, 블로그, 카페, 뉴스, 지식인 영역, 포스트 영역, 웹문서 영역에까지 여러분들의 관련 컨텐츠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게 진정한 의미의 검색 엔진 최적화입니다. 자, 헷갈리시나요?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상품을 사기 위한 고객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한다면 블로그에 노출이 되겠죠? 대신 카페엔 노출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 광고에도 노출이 안 될 거예요. 지식인을 안 하면 지식에도 노출이 안 될 거예요. 오로지 블로그에만 노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검색 엔진 최적화가 아닌 거예요. 고객이 찾는 키워드 포털에서 포털이 제시해주는 이 모든 영역에 여러분들의 컨텐츠, 여러분들의 상품 이름, 여러분들의 매장 이름이 컨텐츠화돼서 노출돼 있는 게 서치 엔진 오토마이제이션, 검색 엔진에 가장 최적화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영역인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블로그 하나 하는 것도 힘드실 건데, 그쵸? 지식인으로 질문 답변 남기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쉽지 않으실 건데, 블로그, 카페, 지식인, 이미지, 웹문서, 지도, 광고까지, 언론 영역까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검색 엔진 최적화 마케팅이 드뭅니다. 블로그와 카페만 집중을 한다든지, 블로그와 지식인만 집중한다든지, 블로그와 페이스북만 집중한다든지, 혹은 지식인과 페이스북만 집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검색 엔진 전체를 통틀어서 최적화되어 있는 건 드물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중에 블로그 비중이 높으니 검색 엔진 최적화를 블로그 최적화라는 이름으로 오버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가 절대 블로그 최적화랑 이꼬르가 아니에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지만 그냥 그런 상황들 때문에 국내에서는 지금은
그냥 퉁쳐서 사용한다 라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블로그 최적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검색엔진 최적화를 블로그 최적화와 빗대서도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위키백과에서 제시하는 검색엔진 최적화의 정의이고요. 네이버에서 나오는 IT 용어 사전에서 제시하는 검색엔진 최적화의 용어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이미 앞서서 설명드렸어요. 국내에서는 SEO가 블로그 최적화로 좁혀서 사용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SEO가 국내에는 없다. 블로그 최적화의 의미와 같이 사용한다. 지금 이런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검색엔진 최적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오프페이지 옵티마이제이션, 두 번째 온페이지 옵티마, 세 번째 구조적 스트럭처 옵티마입니다. 뭐냐면 외부 최적화, 내부 최적화, 구조적 최적화예요. 어려운 얘기니까 바로 간단히 가겠습니다. 외부 최적화. 교환을 보시면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이 스탠퍼드 대학원 시절에 창고에서 구글 검색 엔진을 만들면서 어떤 문서가 가장 좋은 문서일까? 어떤 문서를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걸까를 고민할 때 정말 좋은 문서가 있다면 어떤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서가 여기저기 링크가 걸려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출발했어요. 그게 외부 최적화의 시초입니다. 어렵죠?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해가 쉽게 블로그로 좁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해가 더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블로그 포스팅을 했는데 항공권 싸게 사는 법으로 포스팅을 했어요. 잠재 고객이 유저가 사용자가 네이버에서 항공권 싸게 사는 법으로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블로그 영역에서 여러분의 글을 봤단 말이에요. 블로그 영역에서 네이버 키워드 와서 블로그 한 개의 블로그에서 여러분 글을 봤단 말입니다. 한 개의 블로그. 그럼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 입장에서는 아닌 거죠. 그 글이 정말 좋은 글이라면 왜 블로그 한 개에 있겠어? 그 글을 가져간 사람들이 있을 거고 공유한 사람이 있을 거고 스크랩해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 글이 진짜 좋은 글이면 자기 카페에도 가져갈 것이고 자기 블로그로도 스크랩해갈 것이고 이 부분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어떤 한 군데 네이버로 검색해서 항공권 싸게 사는 법 포스팅으로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카페에서도 항공권 싸게 사는 법 포스팅을 보고 들어왔더니 이 블로그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클릭했더니 이 블로그고 지식인에서도 어떻게 들어왔더니 이 블로그고 유튜브에서 들어왔더니 이 블로그야. 이러면 이 블로그 글은 정말 좋은 글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렵지만 이해는 하실 겁니다. 뭉뚱그려서 다양한 곳에서 한 개의 글이지만 이게 다양한 곳에서 링크 빌딩이 되어 있는 게 외부 최적화가 되는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차피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네이버에서는 크게 적용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내부 최적화. 네이버에서는 가장 중시 여기는 최적화죠. 블로그로 예를 들면 포스팅을 했어요. 제목을 누가 작성하죠? 이미지를 누가 고르죠? 글을 누가 쓰죠? 이걸 직접 쓴단 말입니다. 이걸 제가 쓴다고 보면 제가 쓰는 거죠. 제목도 제가 정하고 이미지도 제가 선정하고 태그도 제가 작성하고 지도도 제가 입력해요. 글감도 제가 씁니다. 내가 했어. 이걸 내부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이걸 또 외부 최적화로 바꾸면 아까는 링크 빌딩이었는데 이제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제목은 내가 썼지만 그 제목은 누가 클릭해요? 고객이 클릭하죠. 글은 내가 썼지만 그 글은 누가 봐요? 고객이 보죠. 이런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동들, 유저나 사용자 잠재 고객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외부 최적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SEO를 블로그로 좁혔을 때 한해서 키워드를 선정하고 태그를 선정하고 지도를 입력하고 내가 하는 거를 내부 최적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블로그의 한한 최적화에서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마지막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정확한 의미의 SEO는 해외 기준인 거고 국내엔 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블로그로 좁혀서 그런 뜻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네이버 블로그는 키워드 싸움입니다. 제가 주장했다시피 네이버 마케팅은 80%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블로그 최적화를 엄밀한 의미에서 키워드 최적화라고 보는 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키워드 내에 어떤 문장과 유저들의 상호 반응, 인터랙티브 상호 반응과 활동성,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긴 보지만 그래도 키워드의 중요성이 원체 높다 보니까 블로그 최적화는 한 부분에서는 키워드 최적화다. 키워드만 잘 쓰면 노출이 된다라는 뜻으로도 가볍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최적화는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개발자들이 신경 쓰는 영역입니다.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데 이미 검색 엔진에 이 플랫폼을 등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네이버 블로그는 다음에도 노출이 되고 네이버에도 노출이 돼요. 근데 어디에 노출이 더 잘 되죠? 네이버 블로그는 당연히 네이버에 노출이 더 잘 됩니다. 그 이유는 네이버 블로그가 네이버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검색 포털이 좋아하는 검색 엔진 알고리즘에 맞춰서 블로그든 사이트든 그 기반을 잘 노출되게 만드는 거. 애초에 구조적으로 상위 노출이 잘 되게 만드는 게 구조적 최적화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다만 검색엔진 최적화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프페이지 최적화, 외부 최적화와 홈페이지 최적화, 내부 최적화, 그리고 스트럭처, 옵티마, 구조적 최적화까지 살펴봤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워드프레스라는 툴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거를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 적용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툴입니다. 저한테도 어렵고요. 근데 이게 사이트면서 블로그 같으면서 사이트 같은 경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현재 서울시청의 사이트도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워드프레스입니다. 사이트 같죠? 사이트 같으면서 또 블로그스러운 면모가 있죠? 사이트 같으면서 블로그스러운 면모가 있습니다. 자, 워드프레스의 장점은 이 구조적 최적화가 구글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구글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구글은 또 뭐죠? 해외 검색 1위죠. 해외 검색 트래픽이 1위입니다. 해외에서 노출이 잘 돼야 되는 사업자라면 워드프레스를 쓰는 게 유리하겠죠. 즉 해외까지 안 가더라도 구글에 노출이 잘 돼야 되는 사업자라면 네이버 블로그는 구글에 노출이 잘 되질 않습니다. API 연동이라는 게 있는데 해도 잘 되질 않아요. 워드프레스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워드프레스는 애초에 구글 검색 엔진이 좋아하게끔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사이트나 블로그를 만드는 사람 중에 25% 이상이 워드프레스로 만듭니다. 워드프레스로. 여러분들도 네이버 블로그가 비기너, 기초 단계를 지나서 중급 단계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막 창출할 수 있는 수준 되면 그때는 워드프레스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구글에까지 노출시킬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정말 멋지겠죠. 자, SEO,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오프페이지와 온페이지 스트럭처, 기본적인 3개의 최적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